네, 안녕하세요. 원희원의 하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,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셀트리온이 일단 여기 좀 내려오고 있죠.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슬슬 좀 이제 매집 구간 잡고 좀 충분히 끌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. 여전히 120선에 대한 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대형주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또 한 30%씩 눌렸기 때문에 충분히 좀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은 바이든 관련된 부분에서 바이오시밀러 부분이 있는데 이 보시면은 이 바이오시밀러 하면은 그 셀트리온을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. 셀트리온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지금 뭐 이 임상 3상 진입하는 거 저번에 소개 드렸고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의 대강자잖아요, 여러분들.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긍정적인 좀 이슈를 좀 받을 수가 있고요.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면서 오바마 케어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변호를 예고를 하고 있다. 그래서 오바마 케어 부분이다. 바이든 케어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가입시키고 이제 이런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거다. 그러면은 이 가격을 줄이는 것 자체가 바이오시밀러죠. 그러니까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복제약이잖아요. 복제약인데 복제약은 기존에 이제 특허를 가지고 판매되고 있는 이 큰 시장의 그 약이 한 가격의 10분의 1 정도로 보통 깎인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효능은 똑같지만 가격을 저렴하게 사는 걸 바이오시밀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.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램시마, 트룩시마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허주마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사실은 이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이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권의 이런 흐름들 때문에 추가적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에 따라서 좀 기대감이 좀 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아니더라도 사실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안전효과 검증 관련된 이슈가 또 27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에서 또 주가에 또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7일에 결과가 이제 나오는 부분인지 자문 받고 결과 당일 공개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. 조건부 허가를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또 27일에 또 주가가 또 변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해킹 이슈나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. 그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겠고요. 그다음에 이제 요 합병 관련된 또 얘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셀트리온 또 이제 그 기우성 대표에 퇴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퇴임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맺었다. 이제 요 서회장의 유고다. 그래서 요 얘기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전문 경영 체제로 운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직함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서정진 회장 퇴임 이후에도 그 계속 바이오시밀러 계속 하나씩 내는 것들 이 바이오시밀러가 굉장히 시장이 확대가 될 예정이거든요. 그리고 특허가 계속 만료가 될 거예요. 그럼 기존 약에 대한 이 시장 캐파를 바이오시밀러들이 가서 뜯어먹는 구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그죠?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신약 개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R&D 관련된 부분들 제가 이제 저번에 방송에서도 R&D 비중이 높은 그런 바이오 종목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거고 합병 이슈 나오고 있죠. 합병 이슈 나오면 결국에는 이제 이 뼈 맞추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각 이 그 총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는 좀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
충분히 설명을 드렸죠.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순으로 시가총액이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노리신다면은 당연히 키높이가 어느 정도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가의 반등을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지금 대형주다 보니까 사실 단기간에 막 주가가 막 엄청나게 지금 조정이 나와 있진 않아요. 최근에 뭐 그 대형주들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대형주는 대형주죠. 그래서 빠지더라도 일정 이상 안 빠지고 코스닥 종목이었으면 이거 벌써 여기까지 더 빠졌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안 내려가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고요. 그다음에 31만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뭐 매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여기서부터 한 28만원까지 이제 10% 정도로 해가지고 분할로 조금씩 물량 모아가시는 접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다음에 저번에 이제 뭐 이 정리 라인을 뭐 이런 식으로 좀 잡아드리긴 했는데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탈되면 더욱더 모아가는 방향으로 해서 셀트리온도 뭔가 이 모아가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복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은 접근도가 높아질 거고, 사실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는 안 될지언정 그게 매출에 전혀 영향을 못 주고 그런 거는 아닐 거거든요. 분명 치료제나 백신도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잖아요. 치료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꼭 게임 체인저일 필요가 없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백신과 치료제는 엄청나게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충분히 좀 그 부분도 기여를 할 것이고,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뭐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부분들, 램시마 SC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충분히 주가의 우상향들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여전히 이 라인에서는 저는 접근을 한번 1차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2차로 여기서 잡으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잡으시는 건데 그건 사실 이제 운용 기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. 내가 뭐 엄청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밑에 라인에선 담는 거예요. 담아 놓으신 상황에서 이제 그냥 요런 부분들이죠. 요런 부분에서 그냥 담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는 건데, 가격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는 저는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까지는 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, 뭐 해봐야 여기서 진짜 많이 떨어져 봐야 요 정도일 텐데 요 정도 수준까지는 한 20% 정도는 지금 요 고가 대비 이미 한 20% 이상 빠졌기 때문에 20%더 빠지면 고가 대비 한 40에서 50이잖아요. 대형주는 고가 대비 40% 빠졌을 때 들어가면은 적어도 한 30%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적어도.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게 물론 시총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높기는 하지만 지금 이 기업이 성장세가 끝나는 게 아니고 본업 자체가 워낙 튼튼하고 매출이나 실적도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좀 탄탄한 거죠. 기술력도 있고 이 흐름도 좋고, 그 다음에 뭐 임상 3상에 대한 이런 것들 제가 보여드렸죠. 이런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부분 임상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많이 있는 상황이고, 그다음에 실적적인 부분도 뭐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CMO 관련돼서도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. 물론 삼바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삼바는 뭐 워낙 그 부분에서 세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CMO 쪽도 이제 공장 증설이나 캐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, 보세요. 이렇게 큰 기업이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2배씩 늘리는 기업입니다. 엄청나게 탄탄한 기업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당장 치료제 이슈로 좀 올라갔다 좀 떨어졌다고 해서 이 기업 끝났어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. 왜냐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점유율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, 그런 거는 구독 경제처럼 가면 갈수록 좋아지면서 끌어나가는 거지 그게 갑자기 막 사라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충분히 좀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게 막 엄청 불안해하고 뭐 떨 필요 없다. 만약에 여기까지 빠진들 계속 담아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. 약간 삼전 투자 방식이랑 비슷하다는 거죠. 물려도 사는 거죠. 물려도. 다만 이게 좀 완전 고점이라면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고점 대비해서 단기간에 또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럴 때 한번 여기
여기 눌림목 사이에서 한번 횡보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1차적인 스윙 관점으로도 접근을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바이오 시밀러나 이런 관점들로 본다면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셀트리온 요번 주 리뷰 이렇게 보겠고요. 이런 큰 종목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좀 리뷰를 해드려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종종 모든 종목을 다 매일 할 수는 없어요. 그리고 매일매일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좀 띄엄띄엄 좀 점검을 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 셀트리온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, 나머지 그룹주들 다 비슷합니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제약도 마찬가지고, 제약 60선에서 걸려있는 상황이고,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건 이미 벌써 또 말아 올라가고 있죠. 그래서 탄력성은 최근에는 헬스케어가 제일 좋기는 좋은데, 헬스케어가 잘 갈 땐 제약이 좀 안 가고, 제약이 잘 갈 땐 헬스케어가 좀 잘 안 가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,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